자, 인공지능은 뭘까요? 그 인공지능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된 사실이 이거예요. 문제 해결 능력인 지능을 인공으로 만든 겁니다. 여기 맨 밑에 있는데 이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은 지능과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본능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능을 활용합니다. 지금 여기 와서 수업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더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 더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 온 거 아닙니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욕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와서 지능을 활용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얘네들은 욕망이 없어요. 그냥 지능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빅데이터. 이 사람이 왜 그런지 몰라요. 만약에 이 사람이 어떤 물건을 샀어요. 근데 이 물건을 왜 사는지 몰라도 앞으로 무슨 물건을 살지는 않은 거예요. 빅데이터로.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을 통해가지고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인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조금 재밌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알면 기술, 모르면 마술이다라는 거죠. 백설공주의 마술법이나 알라딘의 마술램프, 알리바바 40의 이게 옛날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실제로 현대 사회에서 구현이 됐다면 어떻게 느껴질까? 보면 동화 속의 마술법이 없었으면 아마 그 백설공주의 그 사단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 누가 제일 예쁘니? 라고 물어봤을 때 왕비님이 제일 이쁩니다 라고만 계속 얘기했으면 문제가 안 됐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백설공주가 제일 예쁩니다. 그리고 백설공주가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다. 좌표까지 찍어주잖아요. 자, 이제 생각해보면 스마트 미러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스마트 미러가 뭐냐면 여기 앞에서 쓰면은 옷을 이렇게 입혀주는 건데 얘가 핸드폰처럼 다 답변을 할 수 있다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가 누구니라고 물어보게 되면 얘가 아마 그 미스 인터내셔널 같은 걸 찾아주겠죠. 그리고 걔가 어딘지 물어보면 구글맵에서 찍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술들이 과거부터 우리가 아이디어가 존재했지만 지금은 하고 있다는 거고요. 알라딘의 마술램프 같은 것도 우리는 옛날에 동화를 들을 때 그랬어요. 아, 이런 알라딘의 마술램프가 있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뭐냐면 홀로그램이에요. 어떤 디바이스에서 홀로그램이 튀어나와가지고 옆에다 그림을 그려주거나 이런 식으로 한다면 얼마든지 이 알라딘의 마술램프 형태로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또 한 가지 이게 재미있는 게 알리바바 40인의 도적에 보면은 그런 거죠. 열려라 참깨, 오픈 세서미. 생각해보면 음성인지 암호인 거예요. 말로 얘기하는 어떤 음식으로 해서 움직이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그게 마술로만 보였지만 현재는 마술이 아니라 현재 기술로 구현이 되고 있어요. 자, 4차 산업혁명을 가지고 이런 것들로 무엇을 구현하는가라고 봤을 때 가상화, 현실을 가상에 구현하는 거, 클라우드라는 게 있고요. 현실화, 가상을 현실에 구현하는 3D 프린터, 복합화, 현실과 가상을 융합하는 이 세 가지 기술들이 이 앞으로 산업화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클라우드는 뭐냐면은 데이터를 가상의 공간에 모아놓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클라우드 쓰시죠. 뭐 네이버 클라우드라든가 뭐 구글 클라우드라든가 다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핸드폰을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내 데이터가 다 날아가도 그 데이터를 그대로 백업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한 지점의 서버가 날아가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데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다 다른 게 있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그냥 그런 클라우드만 되는 게 아니라 물질과 가상의 세계를 연결하는 겁니다.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비게이션을 찍고 우리가 어느 지점을 가잖아요. 그러면 내비게이션에 존재하는 가상의 세계와 내가 존재하는 가상의 세계가 연결되는 거예요, 사실은. GPS라는 개념으로. 그리고 그 물질과 그게 실질적으로 연결하는 거고요. 그리고 현실의 물건을 가상화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게 합쳐지면 어떻게 되냐면 가상의 세계를 현실의 세계를 그대로 카피해서 올릴 수가 있죠. 그럼 그 가상의 세계에서 뭐든지 하게 되면 현실에서 구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상의 물건을 사용하고 미래가 예측이 가능해집니다. 자, 3D 프린트는 뭔가요? 가상의 물건을 현실화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3D 프린터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존재하지 않는 물건을 찍어낼 수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다 까가지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걸 직접 만들었어. 근데 그럴 필요가 없고 재료에 따라서 얼마든지 프린트가 가능하고 음식, 건축물, 자가복제까지 가능합니다. 심장, 뼈, 귀 등 신체 일부를 프린트가 가능하죠. 자, 증강현실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VR, AR인데요. 요즘은 그 VR 얼마 전에 오크밸리 가서 봤는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쓰는 걸 봤어요. 직접 체험을 하는데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전신 스캔이 되더라고요. 이제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도 볼 수가 있고 거의 굉장히 발달한 걸 봤는데 현실의 공간의 가상의 대체. 그 포켓몬고 아시죠 다들? 그런 것들이 이제는 이 구글 글라스 같은 것이 이게 안경, VR, AR 글라스가 확산되면은 현장에 존재하지 않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이제 전부 다.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활용하게 되겠죠. 자, 포켓몬고를 생각하고 싶고 여행 가이드, 게임, 의료, 체험 등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생각하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쓰고 있는 사문 인터넷에서 모든 데이터, 빅데이터가 생겨나요. 그게 인공지능. 이게 처리를 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시 돌리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사문 인터넷에서 나온 데이터를 전부 다 클라우드에 올려놓고 쓰게 된다면 이것을 언제든지 뽑아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클라우드에 올려놨던 물건들을 가지고 현실에서 구현하고 싶으면 3D 프린트로 찍으면 되는 거고요. 근데 이게 찍는 것도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면 가상에서 한번 보고 싶다 그러면은 AR로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더 미래로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인간의 신체의 데이터를 전부 다 사문 인터넷에 올려서 빅데이터를 쳐서 인공지능이 가지게 되면 이 신체 데이터 전부를 클라우드에 올려놓으면 어떻게 되죠? 저 세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은 다음에도 나를 다시 찍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를 찍어낼 필요가 없다. 그냥 나는 가상으로만 지내고 싶다. 그러면 포켓몬고처럼 AR로 지내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아까도 봤지만 그랬잖아요. 그 엄청난 조직을 가지고 이게 똑같아요. 아까 신 얘기하고.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영생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종교하고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까지 생각을 하게 돼요. 이런 그림을 그려보면서. 자,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사회의 변화라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정치가 바뀌어야 된다, 교육이 바뀌어야 된다, 사회 구조가 바뀌어야 된다, 경제가 바뀌어야 된다 그러는데 의미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한 120년 전에 조선이었잖아요. 근데 조선이라는 나라가 망한 이유가 그때 당시 산업혁명을 받아들이지 않아가지고 일본보다 생산성이 떨어지니까 결국 일본에 먹혔던 겁니다. 결국 기술의 발전이 사회 구조를 바꾸고 사회 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경제, 정치, 교육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지만 교육이 바뀌어야 된다, 정치가 바뀌어야 된다, 경제가 바뀌어야 된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의 발전을 이해하고 우리가 보급을 해서 그 발전된 기술이 사회 구조를 바꿔서 나머지를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그 한 분야들의 생각들만 하니까 이게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기술혁명에 따른 직업의 변화를 보면 인지혁명 때는 뭐 수렵체직이었고요. 농업혁명 때는 대부분 농업이었죠. 그리고 이제 운송혁명 때는 이제 근로자, 생산혁명 때는 경영자, 뭐 정치인 이런 게 나왔고, 정보혁명 때는 프로그래머, 증권거래, 해커 이런 것들이 나왔고, 융합혁명 때는 다양하고 독창적인 직업의 시대, 새로운 직업 창조의 시대를 좀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내가 어떤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생산시설과 사람이 많아야지만 가능했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원하면 쉽게 얘기해가지고 돈이 필요하면 자금을 대주는 국가라든가 기업이라는 존재가 있고 내가 혼자서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사업 구조를 가지고 그대로 아웃소싱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 가지고 내가 얼마든지 창업을 할 수 있고 내 직업을 만들 수 있는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자, 직업의 변화 요인을 보면 1차 산업시대 농업 때는 땅에 서비스를 했어요. 우리가 식량을 먹어야 돼요.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근데 2차 산업 공업시대는 기계에 서비스를 했어요. 중국에 이제 석유가 되는 거, 기계의 먹이가 되는 거. 3차 산업혁명 시대 그 서비스, 인간에게 서비스, 정보를 서비스했고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기계와 기계 사이, 데이터에 우리가 지금 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그 쉽게 얘기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제일 중요한 게 데이터인데 이번에도 구글한테 세금을 더 먹으려다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구글이 갖고 있는 데이터의 양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구글이 한국에다가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겠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야말로 한국은 다 쓰레기 정보밖에 없는 거예요. 전 세계 데이터가 그쪽으로 빨려 들어오기 때문에 그들하고 싸워가지고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그걸 넘어서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의 기업 자체가 한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를 쥐고 흔드는 정도까지 지금 성장을 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여러분들도 유튜브 다 하죠? 유튜브 받아보고 어느 날 유튜브가 끊긴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진짜. 그냥 무역으로 벌어먹고 사는 나라가 외부 정보가 차단되면 그야말로 망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데이터라는 선점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로 지금 접어든 겁니다.
자, 이게 앞으로 직업이 어떻게 바뀌고 그 다음에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을 매슬로우의 욕망의 피라미드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의 욕구, 존경의 욕구, 자기 현실의 욕구인데 이 하위 욕구라는 것들이